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 출신 김경화입니다. 네. 사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고2 중2가 됐고요. CMS와도 학원 보냈던 학부모로서 깊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크레버스 본사에 방문을 해가지고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21층에 있는 뷰에 한번 놀랐고요. 이 너무 멋진 공간과 너무 멋진 뷰를 여러분께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저를 더욱더 설레게 하고 쿵쾅쿵쾅 긴장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지금 제 옆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떨리고 네. 있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진짜 네. 한번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미국에 살아서 잘 네. 몰랐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알고 나서 다 검색하고 네. 찾아봤거든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시고 몸짱 그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엄마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엄마시니까 더 사랑이 그냥 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저희 공통점이 또 있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네, 네. 네. 두 아이의 엄마.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교수님께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노트도 하고 귀도 쫑긋 열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는데요. 교수님은 3년 정도 전에 네. CMS와의 또 인연이 있으셨다고 지금은 저희 CMS 에듀가 크레버스로 사명이 네, 바뀌었어요. 어떤 일은 있으셨어요? 네, 3년 전에 첫 번째 책 네. 나왔거든요. 네. 그 책이 이제 제목이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네. 근데 그 책이 나오는 날에 여기 CMS 에듀 그 브런치 세미나를 했거든요. 나오는 날에. 네, 나오는 날에 여기 뭐 사인회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네. 사람들도 다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알았거든요. 네. 아, CMS가 이런 거구나. 정말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네. 또 성공적으로 맞아요. 학습을 할 수 있게. 네. 근데 이제 코비드 동안 많이 못 만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변했어요. 이제 CMS만 아니고 네. 크레버스라고 네네네네. 이제 이름도 변했지만 네. 근데 더 이제 약간 좀 신나는 게 CMS가 원래 그냥 수학 학원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도 다녔거든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지금 이제 아들하고 와 있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딱이죠. 네. 초살 때. 너무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이제 크레버스를 보니까 이제 청담 네. 또 영어 학원, 청담어 학원. 네, 영어 학원도 하고 또 코딩도 맞아요. 하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뭐 우리 아이들 그냥 여기 크레버스만 다녔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풀코스로. 풀 코스로 정말 중요한 거 배우는 것도 네. 딱 여기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즘 융합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많이 강조들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크레버스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어떤 사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풀코스로 진짜 여기만 다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큰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뭐 메타인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직접 개념에 네.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네. 메타인지라는 단어를 처음 봤거든요. 네. 책에서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저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좀 쇼크 받았고 네. 좀 슬펐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군지 네.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전 근데 지금도 모르겠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자신 몰랐던 것만 아니고
아예 자신의 생각들이 아예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내 생각도 없고 나의 의견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들의 따라가는 행동만 했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 뭐 부모가 그렇게 하려면 네. 약간 모범생 친구들도 스타일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더 네. 심하게 네. 좀 내가 그게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네. 메타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이제 교수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바르나드 칼리지라고 네네. 거기서 교수 이제 21년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21년 동안 네. 쭉 메타인지 연구를 해왔어요. 네, 대단하세요. 그리고 좀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잘 몰랐는데 네. 다른 이제 뭐 실험을 할 때 네.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알아요. 근데 그게 메타인지거든요. 안 보이는 생각에 대한 생각. 네, 생각에 대한 생각인데 네. 네. 이제 학습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메타인지 학습법 책 썼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쓴 건데 학습에 대해서 생각은 그냥 인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학생이 숙제하고 있으면 뭐 어떤 질문을 읽고 그 읽는 시간도 몇 초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몇 초 걸리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더 급하거든요. 못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면은 네. 질문 읽는 것도 제일 짧은 시간이 2초거든요. 보통 질문들 어려워지면은 더 오래 걸리죠. 이해하기가. 요즘엔 진짜 길어졌어요. 네, 또. 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은 더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생각이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는 인지인데 그 5초, 6초 이렇게 걸리는 게 메타인지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타인지는 그 생각에 대한 생각, 인지에 대한 인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제 학생이 생각을 해서 답을 썼으면 인지. 네.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하려면 그 답에 대해서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고 내가 확실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근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오래 걸리는 것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10초, 15초 이렇게 아무 뭐 행동 안 나오고 보이는 게 또 없고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거든요. 가끔 뭐 기우가 왜 다음 문제로 안 가? 그러면은 좀 후회하는 게 네. 기우기가 엄마 네. 나 생각 중이잖아. 그러면 미안해. 더 생각해. 이러는 거, 엄마, 나 메타인지 중이야, 맞아요. 지금. 메타인지 중인데 근데 문제가 되게 슬픈 게 네. 우리 부모가 한 번만이라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급한 네. 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가 메타인지가 안 좋구나. 필요 없구나. 이 인지가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하구나. 엄마한테는. 아니면 선생한테는. 그러면 점점 아이가 숙제하면서 커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빨리 인지만 해야 되겠다. 결과물을 보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슬프게도 이제 미국에 네. 살면서 한국에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잖아, 이제. 네네. 그러면은 아이들 보면서 뭐 부모 보면서 선생님들도 보면서 약간 좀 급한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게 조금 슬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인지만 중요하고 내가 그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느린 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둘째가 뭘 해도 항상 느려요. 서진아, 너 이러면은 시험 문제 다 못 풀고 시간이 끝날 거야. 시험은 네. 시간이야. 막 맨날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 네. 어떡하죠? 네,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책이 임포스터거든요. 네. 임포스터 이번 1월 달에 나왔는데 네. 거기에다가 좀 썼거든요. 이거를 그 급한 거를 어떻게 좀 벗어나갈 건지.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천재 가면을 벌써 쓴 거거든요. 네. 그 가면이 아 원래 빠른 척, 나 원래 이거 잘하는 척. 뭐 예를 들어 뭐 수학학원 하고 있으면 빨리 안 하면은 나 들킬까봐. 부모가 얘 왜 이렇게 느리지? 이 불안하고 걱정이 이제 될까봐 부모한테서 아이가 벌써 나 이거 더 생각하고 싶은데도 가면을 써서 나 다 했어. 이 척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괜찮아 보이고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인정받기 위한. 네, 네. 그래서 네. 문제가 우리가 그런 기회를 안 주잖아요. 생각에 대한 생각. 그러면은 가면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들은 물어보거든요. 아니 나 벌써 빨리빨리 하라고 너무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바꾸기는 늦지, 힘들어요? 네, 바꾸기 힘들지 않냐. 네, 네, 네. 근데 아니거든요. 언제나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늦게 했거든요. 언제? 이제 첫째 태어나고 나서 좀 학교 시작하고 제가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너무 저도 가면을 썼기 때문에 항상 빨리빨리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완벽주의가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먼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척하니까 이 실수의 두려움, 불안이 있으니까 아이가 그거를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메타인지를 더 생각하고 더 믿게 되고 보이는 인지만 바라지 않고 그냥 멍하게 생각하는 거를 더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변해서 아이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임포스터라는 그 내가 잘하는 척, 무슨 하는 척 이런 게 네. 꼭 나쁘기만 한 거예요? 꼭 아니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면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특히 한국 그 사회에서는 네. 가면을 써야 되는 가면 많거든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꼭 뭐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꼭 이거 싫어 이렇게 막 가면 벗으라고 말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마 당황합니다. 네,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저도 어느 정도 한국 아니까 네.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가면들은 자기 자신한테 위험하거든요. 그런 가면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거 힘들고 더 생각도 더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거를 이해 잘 못했는데 선생님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서 네.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좋은 행동이 메타인지 컨트롤이거든요. 네. 두 번째 단계. 네네. 그거를 못할 때 나쁜 가면을 쓴 거예요. 자기 이제 자신을 믿어서 선생님 이거 도와주세요. 못하면은 왜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 다 아는 척, 나는 똑똑한 척, 나는 모르는 거 아니다 척. 이런 가면을 점점 더 단단히 쓰게 되면은 메타인지 사용을 못해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혹시 이런 네. 친구들이 사실 주변에 많거든요. 수학을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접해서 유형을 외워요. 네. 내가 알아서 풀어내는 게 빨리.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빨리 해서 이 유형일 땐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이미 정답 해답법을 네. 갖고 있다가 근데 막상 한 끔만 바꿔도 덜커덕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도 네. 임포스터에 속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점점 어렸을 때부터 가면을 쓸 수 있는데 아직은 그 많이 위험한 게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솔직히 임포스터는 제일 심한 임포스터들은 어른들이거든요. 오. 개구리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구를 보면은 승진할 때마다 네. 가면을 더 단단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교수 된 다음에 네. 이제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저 학생들이 있고 네. 또 어나운서 연구팀이 있고. 분이시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메타인지를 사용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뭐야? 저것도 몰라? 어떻게 어나운서 됐어? 어떻게 교수가 됐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안다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저도 자꾸 가면은 말도 씹으면 안 되고 무슨 네. 아나운서가 말을 저렇게 해? 뭐 이렇게 들을까봐. 네. 그래서 너무 슬픈 게 네. 사실은 아이들이 문제 아니고 우리 좀 위에 사람들, 네. 개구리 된 사람들, 네. 예를 들어 선생님들, 부모들, 그리고 우리 일하는 뭐 working mom 이런 네, 사람들도 우리가 씌워주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완벽 척하니까 우리가 메타인지 사용 안 하거든요. 항상 완벽 척, 항상 얌전한 척, 항상 그냥 다 원래부터 나 교수로 태어났어. 이런 척 해야 된다고 약간 프레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결과가 우리가 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잘 하는 것만 똑같이 하는 거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생각에 대한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실수할 그 기회를 자신한테도 안 주니까 실수할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아이한테. 네. 네. 왜냐하면 아이도 부모 앞에서 선생 앞에서 나 원래 알았어. 나 조금 천재 척 해야 네. 되니까 노력하는 게 실수하는 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임포스터 책을 쓴 이유가 네. 메타인지 학습법을 책을 그냥 이렇게 쓰고 보내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메타인지는 되게 쉬워.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다. 개념만 가지고. 네. 그게 반만 되거든요. 네. 모니터링이라는 모니터링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 네.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알겠다. 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이게 첫 번째 모니터링이고, 근데 그걸 모니터링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떤 행동이 좋겠어 지금. 그거를 모르는 것을 아직 어떻게 채워갈까? 아니면 이걸 틀렸으면 실수를 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뤘을까? 그러면 보통 행동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나 도와주세요. 네. 네. 아니면 선생님 이거 모르겠는데 네, 네. 아니면 엄마 잠깐만 나 이거 더 읽어야 돼. 근데 옆에서 부모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너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말 나올까봐 벌써 가면을 썼으면 네. 메타인지가 모니터링까지만 했으면 소용없어요. 못했던 거예요, 메타인지를. 컨트롤 부분까지 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사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우리 아이의 공부 마음을 들여다보기입니다. 교수님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네. 그리고 워낙 또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쪽이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 들여다보기에 엄청 많은 노력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네. 노력들 하세요? 네, 이제 조금 엄마 했으니까 네. 몇 년 동안 네, 네, 이제 네. 14년 동안 네. 엄마 됐으니까 약간 되게 제일 자랑스러운 게 이제 올챙이 다시 됐어요. 아, 올챙이를 누가요? 제가요. 교수님께서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엄마 됐을 때 나 엄마 있는 자격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나는 좋은 엄마다. 이거에 이 척을 해야 되거든요. 저 그거 사람들 너무 앞에서. 힘들었어요. 저 아기 어렸을 너무 적에. 힘들죠. 네. 근데 그게 제일 안 좋은 엄마거든요. 네. 가면만 씌워주는 엄마고. 저는 그때 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안 행복해져, 저도. 네네.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네.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엄마거든요. 너무 좋은 게 네. 이제 저도 학습하는 중이다.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 엄청 많이 하면서 결과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가면을 안 바래요. 예를 들어 답이 뭐야? 아니 시험 점수 뭐였어? 잘 봤어? 시험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네. 뭐 시험보다 뭐 숙제 이거 다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하나도 그게 다 가면들이거든요. 그냥 보이는 게 그게 인지거든요. 네네. 인제는 진짜 메타인지를 알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냥 물어보거든요. 오늘 뭐 배웠어? 또 뭐 배우고 싶어? 이런 거를 더 가면 뒤를 더 많이 기대해 주거든요. 약간 관심을 주거든요. 엄마가 훨씬 더 많은 그 메타 인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네.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모들이 막 리사, 한국에서는 아이를 그냥 스스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절대로 스스로 놔두는 거 아니거든요. 네네네. 더 힘들게 엄마의 학습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너무 더 힘들었지만 더 행복하고 편해졌어요. 불안도 없어지고. 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엄마가 편해지는 건 아이를 편해지는 거랑 약간 통하는 것 같기도 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리사손 교수님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응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질문을 조금 추려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질문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하는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요. 네. 프로젝트 하는 게 그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프로젝트를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임포스터들은 메타인지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과하게 네. 몰래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를 노력, 짠 보여주는. 네, 노력을 숨기는 게 임포스터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재 척 해야 되니까. 갑자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다 반성이 해요, 많이 되네요. 사실은. 네. 근데 특히 CMS 다니면서 네. 우리 아이들 다니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리고 네. 우리 아이 둘 다 너무 좋아했던 게 네. 혼자서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거기 수업 시간에 가면은 아이들이 뭐 5명, 6명, 7명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말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가면을 벗는 방법이 들키는 학습이거든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들키기 학습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몰래 절대로 안 하고 거기 애들 이제 클래스메이트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동의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게 들키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들키는 거예요. 엄청 재밌는 학습이거든요. 또래 집단 안에서. 네. 네. 선생님 앞에서도. 네.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게 되게 신기한 건데 선생님들은 솔직히 제일 임포스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희들 다 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임포스터거든요. 그렇죠. 좋은 선생님들은 네. 제가 CMS에서 다 봤거든요. 네.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게 네. 애들 앞에서 아 선생님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도 생각 같이 해볼까? 같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들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네네네. 솔직히 집에 와서 그 숙제 도와줘 엄마 그럴 때 엄마도 들키거든요. 그렇죠. 아, 엄마도 모르는데 그래도 같이 해보자. 그게 이제 가면을 벗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도 둘째가 중2가 되다 보니까 문제를 네. 들고 오면은 모르겠는데 네, 이럴 맞아요. 때가 조금 더 많아지기는 네, 하더라고요. 최고 엄마 된 거예요. 네. 참 네, 다행이네요. 그게 네. 콜라보로 들키기를 많이 해서 아이도 엄마도 들키니까 네. 괜찮네. 그런 우월감이 네. 있죠. 약간 엄마도 모르는데 네. 어른이고 대학교도 나온 엄마도 모르는 건데 나도 네. 모를 수 있지라는 거에서 네. 오는 안도감, 우월감 같은 것들을 조금씩 느끼는 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또 엄마가 모른다고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포기는 하지 말고. 포기는 하지 말고 네네네. 그냥 같이 계속 알아도 답을 알아도 네. 모르겠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프로젝트거든요. 네네네네. 같이 콜라보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같이 해내는 거. 네, 그래서 그 이제 크레버스 이런 수업, 코딩 수업 이런 네. 거 영어 수업 하는 게 토론, 대화. 네.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수업 네. 시간에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CMS 지금은 이제 크레버스로 훨씬 더 확장됐긴 하지만 네.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수학적인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네. 이게 딱 또 이제 그 CMS 계속 다녔기 때문에 네, 애들이 네. 토론식이거든요. 토론을 하니까 그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의 메타인지가 자신을 믿는 거거든요. 네. 근데 토론을 안 하면은 완벽척해야 되면은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기가 뭐를 풀어왔는데 혼자서 근데 다른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나는 그렇게 안 풀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신을 안 믿으면 그냥 그래? 그게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바꿔요. 네. 자기 답을. 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는 아이예요. 그렇죠. 근데 CMS식으로 하면은 수학도 네. 토론식으로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로 동의를 안 해도 그거를 배우거든요. 그래도 난 내대로 할 거야. 네네네. 그것도 틀려도 네. 그 자신이 생기는 게 좋거든요. 자신의 믿음. 좀 얻어맞더라도 네. 내가 모르는 거 들키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부대끼면서 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이 메타인지적, 수학적 메타인지 방법에도 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이번에 와서 이제 우리 기욱이가 다니면서 숙제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거 조금 그 전에 없었는데 더 메타인지적인 걸로 바뀐 게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숙제가 한 번 있는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한 번 하고 숙제를 내요. 네. 내는데 또 똑같이 그 워크북에 네. 똑같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인지에 대한 인지 인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도 기우기가 이거 벌써 했는데 또 해?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솔직히 머릿속에 하는 것도 메타인지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좋은 거는 그래도 메타인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도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기우가 이거 메타인지적인 그 수학이라고 다시 한번 푸는 것도 생각에 대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게 하는 게 한 번 풀잖아요. 두 번째 풀잖아요. 맞았던 것도 두 번 풀면은 자신감 생겨요.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아. 네. 그것도 생기고 또 틀렸으면
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틀렸어도 그게 그렇게 큰일 아니거든요. 네. 그게 메타인지 방법이거든요. 또 자신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뭐 CMS 학습법도 너무 좋고 네. 그리고 같은 문제를 두 번 푸는 두 번.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사실 어머님들 중에서 두 번 풀리고 세 번 풀리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괜찮은 네. 방법이겠네요. 너무 괜찮고 그리고 네. 더 좋은 방법은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부모들이 네. 채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채점이 메타인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진짜 그냥 나는 안 봐.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보거든. 이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숙제인데 풀고 또 한 번 네. 보고 문제가 부모들이 틀린 거를 살짝 보거든요. 그리고 살짝 말을 하거든요. 틀린 것만.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다른 가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겸손 가면이거든요. 못난이 가면이거든요. 특히 한국은 좀 약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을 생각하면. 네. 왜냐하면 솔직히 한국에서 되게 빨리 배우잖아요. 또 빨리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좀 천재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수학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맞아요, 항상. 수학하고 과학. 네네. 그래서 문과 쪽 출신인 저희들은 아무리 네. 해도 뭐 천재 근처에 갈 수 없고 맞아요. 천재는 타고나는 거긴 하지만 또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약간 그 천재 척을 더 보여줘야 되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나 원래 못 하는데 이거 안 풀려고 가거든요. 이게 문제되는 게 부모가 옆에서 그냥 틀린 것만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것도 다시 풀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메타인지 다 네. 해야 되면은 아는 것도 포함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너무 채점을 해주면서 야 이거 틀렸잖아 빨리 고쳐. 이거 두 개 틀린 거 빨리 못 풀고 놀자. 이거 두 개 거만 네. 하니까 애들이 나 어떡하지? 나는 천재 아닌가 봐. 그리고 점점 수학을 더 어려운 거 하면서 포기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간이 이제 메타 얘기에서 조금 코딩 얘기도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메타인지 학습 측면에서 코딩 교육은 어떨까요?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코딩 코스를 과목 하나 티칭을 했거든요. 대학생들. 네. 근데 대학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코딩 안 해본 대학생. 네. 왜냐하면 저도 아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용기를 내서 가면을 벗고 같이 들키자 네. 코스였거든요. 네. 과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떨리면서 왜냐하면 저도 답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네. 코딩을 네. 어떤 거는. 근데 정말 재밌고 처음에는 네.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문제거든요. 메타인지 네. 착각인데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understanding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네. understanding이 바로니까 코딩 생각도 바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에요. 이것도 천재 가면이거든요. 바로 숙제를 해야 되면 코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 포기해, 나 못해. 그러면은 TA를 부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은 야 이거는 한 달 걸린다. 한 달을 생각 못하면은 네. 다시 오라고. 그런 프로젝트를 주면은. 네. 그러면 애들이 한 달?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미루기 하면 안 된다고. 미루기가 임포스터들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열어서 시작할 때 자기 자신한테 들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렵다는 거. 네. 나 천재 아니구나. 나 자신을 속여왔는데, 편하게 속여왔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를 시작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네. 그래서 미루기 하면서 결국에는 못해요, 혼자서. 자꾸 제 얘기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 네. 미루기 하지 말고 가면을 벗고 이거 열어놓고 생각 시작하라고. 아무 코드가 없어도 네. 이거 앉아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해봤으면 닫고 그 다음날 다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거든요.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는 단계가 너무너무 들어가기 무서워요. 힘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돼서 막 그 데드라인 앞에서 데드라인 앞에서 예, 예. 벼락치기 하면서 그러니까요. 엉터리로 하고 네. 그리고 창피해서 왜냐하면 천재처럼 안 나올까봐 친구들한테 야 이거 해줘. 아니면 TA한테 가서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빨리 결과 몰라.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그 과목을 빠져나가요. 드랍하거나. 그런 네, 애들 많죠. 네. 네. 아, 진짜 제가 프로크래스티네이터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로크라스티네이터 우리 다 네. 그렇죠. 아,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애들이 게으른 게 아니고 이 임포스터 문제 겁나서. 네. 너무 제가 갑니다. 그게 아는 게 코딩만 아니고 모든 학습.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미루기를 했으면 책을 못 썼죠. 네. 이게 완벽한 책- 글이 나올 네, 때까지 네, 기다려야 하니까. 네, 못 썼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리사손 교수님 모시고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그리고 임포스터가 되지 않기 위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엄마의 임포스터를 벗는 방법까지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엄마의 조바심도 버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더 많이 노력하고 네. 인정하는 메타 인지가 필요하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떠셨어요, 교수님? 너무 좋았어요. 네. 처음에 항상 긴장하거든요. 네. 이런 거 나오면은. 네. 왜냐하면 저도 아직까지 그 완벽 가면을 써가지고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지? 아. 왜냐면 한국말도 아직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그리고 좀 설명 한 것 같아요. 잘. 네. 아, 진짜 이제- 반응도 너무 뜨겁고 네. 사실 리사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되게 힘이 있으셔가지고 쏙쏙 빠져들어서 네, 이야기를 심플하게 듣게- 네. 교포처럼 말하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부모들이 네.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좀 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게 약간 이제 아이의 메타인지 안 보이는 생각에 대한 생각을 더 믿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이제 교수님 실물로 영접하고 네.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곧 한국 떠나신다고. 네, 이게 사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였는데 너무 슬프게도 이번 주 떠나요, 다시. 벌써요? 네, 네. 네, 금요일 날 가니까 저 벌써 너무 우울해지거든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한국에서 아주 특별하게 제가 조금 용기를 더 쉽게 내서 가면을 벗고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야, 한국 사람이니까. 네, 네. 그 교육 시스템도 여기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네. 선생님들도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은 다시 어떡하지? 이 가면을 벗는 용기가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항상. 그러실 조금, 것 네. 같아요. 또 미국에서의 그 사회적인 또 자리랑 그런 것들이 또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도 교수님 출국하시기 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뻤습니다.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요즘 학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입니다. 영어, 수학, 코딩 교육의 오해와 진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저희가 자리를 세팅하는 동안 김형준 상무님께서 중요한 말씀 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2부에서는 크레버스 원장단, 청담어학원, CMS 에듀 영재교육센터, C큐브 코딩 원장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